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신작 나눔 간단하게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김준영 국립외교원장의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이란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 20권을 나눔 이벤트를 할 예정인데요. 새로운 한미관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최근 상황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전시작전 통제권 반환, 사드 배치, 미중 전략 경쟁,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남북미 대화 등 충실하게 논평하고 있는 책이고요. 이 책이 꼭 필요한 20명을 선정하여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메일 주소와 이 책을 신청한 이유를 댓글로 간단히 남겨주시면 선정 후 5월 9일 일요일에 메일로 당첨 문자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 이 책이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주제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고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졌죠. 국민의힘의 신임 원내대표로 김기현 씨가 선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고래고기 다들 잘 아시죠? 역시나 네티즌들은 울산에서 동생 30억 챙겨주고 서울에서 무슨 짓을 하려고 저런 사람을 원내대표로 선출하나? 이젠 아주 영남당으로 이름을 바꿔야 되겠네. 축하드린다. 진정성과 일관성 있는 꼴통 정치 기대한다. 고래고기 수사하자. 이런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기현 씨는 최근 민주당을 향해 180명이든 1800명이든 못 이긴다 이런 식으로 비아냥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 NLL 관련해서도 헛소리를 해서 많은 네티즌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죠. 자랑할 걸 자랑해야죠. 아무튼 결국 그 김기현 씨가 원내대표가 됐는데 도로 한국당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조롱하는 전단을 뿌린 청년이 모욕죄로 송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및 여권 인사들을 비난하는 전단을 국회에 살포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된 건데요. 지난 19년 7월 국회 분수대 주변에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을 비난하는 전단 뭉치를 저렇게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은 문재인, 조국, 김어준 3대 존엄이라고 저렇게 비아냥대다가 민주당에선 색깔론 2일 길이나라고 따끔하게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요. 보이시다시피 북한의 최고 존엄 김정은이 있다면 대한민국의 문재인, 조국, 김어준 3대 존엄이 있다 라고 저렇게 비아냥댔습니다. 이에 신동군 민주당 의원은 색깔론 명맥을 이을 기레나 자격이 충분하다며 앞날이 기대된다고 저렇게 비판했는데요. 하은하 씨는 문재인, 조국, 김어준 이 세 분이 부럽나 봅니다. 과거에 BTS 행사를 연출한 탁현민 씨를 두고 나르시시즘 도가 넘는다 이런 식으로 비아냥대면서 많은 시민들의 비판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냥 뭔가 잘나가는 사람들한테 혹은 주목받는 상황에 어떻게든 이름 한번 올려보려는 속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부러우면 부럽다고 하십시오. 그냥 무슨 지금 노이즈 마케팅 하러 국회의원 된 겁니까? 게다가 미래통합당에는 회초리를 들었는데 야당 비례정당에 미래한국당이 1등을 했다며 저렇게 눈치 없는 소리를 한 바도 있죠. 이에 대해서 비례대표로 정신 승리한다. 헛소리만 하고 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이어진 바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든 문재인 대통령, 조국 전 장관, 김어준 총수를 언급하면서 언론에 한 줄이라도 더 내보내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반대를 위한 반대로 대표적으로는 안철수 씨도 있죠.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오히려 그 무식하고 용감한 게 안철수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안철수 씨는 어려울수록 동맹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누가 모릅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말이 쉽지 처세하는 게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어땠습니까? 사드 배치로 나라가 한바탕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정권의 오판으로 한미동맹의 기초가 흔들릴수록 일본의 정치군사적 영향력은 커지고 대한민국은 세계민주국가연대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저렇게 조롱했는데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안철수 씨가 저렇게 얘기하니까 그 어떤 것도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허접하고 설익은 80년대 운동권 사고라고 하는데 그때 본인은 뭐 했습니까? 아니 도대체 정치를 무슨 목적으로 왜 하는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열등감을 표출하는 것 같은 모습도 보였는데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안철수 씨 그거 본인이 지금 그런 얘기 듣는 거 모르십니까? 뭐 하나 제대로 이뤄놓은 것도 없고 10년째 똑같은 소리만 하면서 어설프게 양비론 펼치고 극중주의 펼치면서 네티즌들 피곤하게 하는 기술인 것 같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허접하고 설익은 정치 논리로 국익은 무시한 채 본인 말의 영달을 위해 여기저기 눈치 보며 기웃거리는 사람이다. 누가 더 무식할까요? 참으로 어이가 없다. 미국 눈치 보며 살아야 유식한 건지 묻고 싶다.
강대국 눈치보다 우리가 겪었던 아픔과 고통, 역사 시간에 안 배운 듯하다. 오로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 멘트만 날리는 저 찌질한 모습에 너무 실망이다. 이게 지금 안철수 씨를 향한 대부분 시민들의 시선입니다. 찌질한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가 왜 나올까요? 그냥 계속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기 때문입니다. 뭐 하나 본인이 책임지고 똑부러지게 처리해낸 일 있습니까? 계속 여기저기 회방 놓고 어디서도 욕먹기 싫어하는 모습 보이고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다음 소식인데요. 장지연 아들 노엘씨가 폭행사건 불기소로 종결났는데 참 재밌는 나라다, 저렇게 비아냥댔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진 바 있습니다. 공소권 없음 처분 이유와 A씨에 대한 처분 결과 등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다는 검찰의 입장이 전해지자, 이에 네티즌들은 만약 조국 전 장관 따님 조민씨가 이랬는데 불기소 처분했다면 선택적 분노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 국민의힘 관련되면 유독 무건수행하는 선택적 분노자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무려 14,000개가 넘는 추천을 받기도 했는데요. 몇 번이나 범죄를 저질러도 국민의힘 아들이라 불기소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아빠 찬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하게 많은 네티즌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중요한 건 장지연 씨는 참 재밌는 나라다 라고 저렇게 비웃더니 하루 만에 반성 중이라고 입장을 바꿨다고 하는데요. 과연 진심으로 저게 사죄를 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냥 장난치는 거 아닐까요? 자기 비판하면 다 대깨문이라고 또 조롱했는데 왜 저런 사람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벌이 안 되는 겁니까?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일가 압수수색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지금 남은 건 뭐가 있습니까? 정경심 교수님 IP, 컴퓨터 뻑감, USB 이런 거 언론 제대로 보도도 안 하고 있고, 조국 전 장관 사모펀드로 그렇게 난리치더니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이런 와중에 검찰에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기소하겠다고 저렇게 보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 형사부는 아직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두고 친여 성향의 대검 참모라인에서 사건 처리에 뜸을 들이는 거 아니냐라는 시선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언론의 생각 아닙니까? 뜸들인 사건 하면 나경원이죠. 나경원 고발 일지 10수건이 있었는데 이거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한참을 시간 끌더니 결국엔 전부 다 무혐의 처리를 했었죠.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있고요. 이런 상황에 오세훈이 발탁한 고위직 한남동 재개발 환경평가 뒤 주택 매입했다는 소식이 어제 저녁에 전해진 바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소식들이 전해져서 이런 중요한 내용을 놓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남동 재개발구역에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재개발 사업 인가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보고서의 결재권자였다는 게 바로 오세훈이 발탁한 고위직 공무원이라는 거죠. 약 10억 원의 집을 샀고 이후로 시세는 크게 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거짓말 사기꾼 당선시켜놨더니 천하를 다 가졌구나, 희대의 사기꾼, 부역자, 오세훈,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고, 와 그새 해먹는구나, 진짜 감탄밖에 안 나온다, 이런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후에는 한 번이면 족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꾸준히 이들의 진실을 알리고 동시에 민주당에서도 이해충돌방지법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이외로도 민생과 개혁의 균형을 맞춰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법안을 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동시에 소통도 꾸준히 하면서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을 완수해내는 것이야말로 민주당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중요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